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력과 전기력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은 자기는 뭔지 알겠죠? 자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력은 전기를 뜻합니다. 자기력과 전기력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기력과 전기력은 떨어졌어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력과 전기력은 인력도 존재하고 뭐도 존재해요? 청력도 존재하는 그런 힘입니다. 인력은 무슨 힘이라 그랬어요? 당기는 힘이라 그랬죠? 청력은 미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석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력은 자석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자석 같은 경우는 n극이 있고 또 n극이 있습니다. 같은 n극 길이는 어때요? 미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리면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럼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밀게 되겠죠. 근데 한쪽에는 n극이고 한쪽에는 s극을 그리면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두 자석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S극과 S극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또 미는 힘이 작용하겠죠. S극, S극. 그런 경우는 S극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갑니다. 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뭉쳐지지 않죠. 그래서 미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력과 전기력의 공통점은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힘이 약하다는 거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자, 방금 전기력과 자기력의 공통점 얘기해 보았습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되고요. 인력과 청력이 모두 작용하고 멀수록 힘이 약해진다는 거 모두 다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죠. 근데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같은 것 길이는 청력이 작용하고 반대 것 길이는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자석의 유래에 대해서 살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자석은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자석을 지남철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남철이라는 것은 가르칠 지자, 남역, 남자, 철, 쇳덩어리를 얘기하는 거 맞죠? 남쪽 방향을 향해 가리키는 철을 지남철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보통 자석이라고 하게 되면 북쪽을 가리키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자석은, 자, 지구를 보겠습니다. 지구를 보면 지구가 한 개의 거대한 자석과도 같죠? 그러면 지구의 북극이 무슨 극? S극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구의 북극을 N극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죠. 그러면 N극이 왜 북쪽을 가리키겠어요? 북극이 S극이기 때문에 N이 북극을 가리키겠죠.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북쪽이 S극을 띠고 남쪽이 N극을 띱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원리는 잘 몰랐지만 어떤 목동이 있었어요. 그 목동이 옛날에는 신발이 잘 딸지 말라고 구디 뒤축에다가 쇠붙이를 붙이고 다녔어요. 또 지팡이 끝에도 쇠붙이를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지팡이 끝과 구두 뒤축에 새까만 가루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들을 당겨 보니까 철에 자꾸 달라붙어요. 희한해서 그 가루를 자꾸 모아두었겠죠. 그래서 그 가루를 모았더니 성격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 가루를 녹여서 작은 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나침판의 자침이 되는 겁니다. 그 나침판의 침은 특이하게도 한쪽 방향만
계속 가르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진암철은 언제 나왔냐면요. 중국 역사에 보게 되면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자기는 원래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갔죠. 근데 진시황이 자기 마차 앞에다가 새 모양으로 생긴 금 쇳덩어리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쇳덩어리는 항상 남쪽을 가리켜요. 왜? 혹시나 밤중에 전쟁을 하다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질 때도 있잖아요. 졌을 때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남쪽을 향해서 도망을 가야 자기 집이죠. 잘못 보고 북쪽을 향해 도망가다가 걸리면 죽죠. 그래서 언제든지 졌을 때 남쪽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진암철입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이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되었죠. 자, 그래서 유럽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북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 반대죠. 남쪽을 향해서 공격해 내려오고 도망갈 때는 북쪽을 향해 도망갔죠. 그때부터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북쪽을 가리키는 쪽이 중요하다고 해서 빨간색을 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침판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침판을 담는 주머니를 옛날 어른들은 금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낭이라는 주머니에 나침판을 담고 다녔거든요. 오늘날에도 묘자리나 이렇게 쓰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나침판을 가져와서 방향을 잡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 묘터 좋은 자리를 우리나라는 묘터를 뭐 좋은 자리를 쓰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양반들이 자기들만 좋은 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만 이런 나침판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금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 다니면서 자기들만 보았던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런 나침판들을 보기가 힘들었겠죠. 자, 어쨌든 자기력과 전기력에서 진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겠어요? 네, 특징들이 나오죠. 지구의 북극이 S극이에요. 자기력선을 살짝 그려보게 되면 N 있고 S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의 방향이라는 것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자, 나침판의 N극은 요 앞에서는 N이 앞쪽을 가리키겠죠. 요 뒤쪽은 이쪽으로 가리킵니다. 중간에 왔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앞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방향, 앞쪽에서 나와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침반 특징 봐요. 이쪽 방향에서는 N극이 다들 왼쪽을 가리키죠. 아래 위에서는 다들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자기력과 전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